네, 안녕하세요. 지난 6월 7일 윤석열 정부는 아마 대한민국 최초일 겁니다. 국가안보전략 NSS라는 문건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건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문건인데요. 이 문건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는 다루는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6월 20일 날 한국과 중국과 독일의 국가안보전략 문건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중국은 없지만 중국의 국가안전위원회의 행보를 대신을 해서 비교 분석을 해드리는 그런 꼭지를 올린 적이 있죠.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라 특히 이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을 세계사적 문맥 또 한미동맹이라는 문맥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경기대학교 조성환 박사님 모시고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냥 다짜고짜 좀 여쭤볼게요. 네네. 이제 사진에서 나오듯이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베트남에 국빈 방문에 이제 도착을 이제 해서 오늘부터 이제 국빈 방문이 이제 아주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를 일단 어떻게 보세요? 이런 말을 좀 쓸까 될까요? 중국의 염장 지르는 일이죠. 염장을 질렀다, 중국에. 예.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나. 네. 그런 자긍심도 느껴지고. 네. 사실은 이제 중국의 염장을 지르니까 아슬아슬하기도 합니다. 예, 염장을 어떻게 질른 거예요?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이게 이제 베트남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산 기지 혹은 네. 그런 걸로만 이해를 하는데 사실 네. 키워드가 살펴합니다. 우선 우리가 남중국해의 안보를 대통령과 외교당국에서 언급한 건 처음이에요. 남중국해의 안보. 예. 예. 그다음에 자유와 평화의 세계 질서 이거는 이야기를 해왔고, 그다음에 규칙 기반 세계 질서 이거는 네. 이야기해왔고, 이제 이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중국한테 남중국해에서 주권 체제를 부수고 팽창을 했는데 빠져라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건 이제 단순히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무시무시한 게 기업인들도 같지만 거기에 우리가 베트남에 전함이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K9 자주포 그리고 특히 장갑차 등 줄줄이 우리가 팔겠다, 제공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그냥 기업들 빼가지고 베트남으로 배치를 하겠다, 나오는 기업들 그쪽으로 돌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규범, 국제 질서에 대한 대한민국의 인트러스트를 이해를 딱 네.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안보와 관련된 네. 무기까지 이제 지원한 네. 팔겠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켰던 남중국해 손빼 방빼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hands off South China 이런 겁니다. South China Sea.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기업인이 이제 200명이 갔습니다. 네네. 200여 명이 갔는데 이것도 사실은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의미를 아마 변호사님 좀 이야기를 하시죠. 예, 예. 기업인이니까 돈 문제니까 그 전에 우선 제 돈부터 좀 챙기고. 예, 해외 탈출 자율구성령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요새 제가 많이 찍혀 있어 갖고요. 반중이라서 찍힌 것 같아요. 해외 탈출이 노딱이에요. 기본적으로 노딱이고 풀리긴 하는데 한 2주 지나서 풀리니까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물어보신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인을 한 200여 명 데리고 갔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우선 좀 말을 좀 애둘러서 얘기하면 이게 기업인이라고 다 같은 기업인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백모한테 백모 주식회사 대표 백모 이렇게 해서 이제 명함을 탁 채워갖고 데려갔다 하면 제가 이재용 회장하고 동질적인 기업인이 아니잖아요. 동질적이지도 않고 동급도 아니고. 동급도 아니고. 네? 또 이제 제가 존경하는 한화의 김동연 부회장. 네.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좀 싫어하지만 그 카이의 강구영 사장.
뭐 이런 사람들은 이게 기업인이긴 한데 이게 무기 뭐 군사 무기 안보에 관계된 기업인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지 이재용 회장이지 이제 이재용 회장은 이건 글로벌 전자산업 총연합회 회장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말하자면 칩 전자산업 총연합회 글로벌 뭐 그런 거 있으면은 그런 구락부가 있다면 구락부 회장님이라고 이 양반이. 아무튼 간에 기업인 200명은 이제 이 경제적인 의미에서는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업 기지로 베트남을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역할을 해왔는데 앞으로 더 그런 방향으로 성장을 가속화하겠다. 이게 말이죠. 예, 예. 요새 베트남으로 그 광동 동관 쪽에 있는 사출업체, 금형업체, 그 다음에 그 PCB 기판 업체들이 엄청 넘어가요. 중국 그 조그만 회사들, 탄탄한 회사들이. 그렇죠. 남쪽.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큰형이잖아. 우리가 이제 스승 아니야, 센세이. 그렇죠. 네. 센세이가 가서 말뚝을 박으니까 쫙 오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말하자면은 또 이 김승현 부회장이라든지 뭐 이런 카이 이런 건 뭐를 뜻하냐면 이 남중국해에서 야 중국 쫓아내려면 당신들 몽둥이 혹시 안 필요하냐? 나 참나무 박달하고 몽둥이 큰 사이에 깎아줄 수 있는데 하고 몽둥이 이제 샘플 보여주러 가는 거거든 이거.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이 중국을 대체하는 경제 발전, 다른 한편으로는 남중국해에서 중국 몰아내기, 뭐 이런 거랑 관계된 움직임이에요. 지금 윤 대통령 그렇죠. 베트남 방문이. 그 이제 저같이 이제 야인의 용어로 치자면 이게 윤석열의 시진핑 구타 사건인데 뭐 한편으로는 뭐 어깨에 힘이 확 들어가지. 야, 한국이 이 수준까지 갔네. 어이씨, 좋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겁이 좀 나죠. 그렇죠. 왜고 저러다가 중국한테 대판 쥐어 터지는 거 아니냐. 게다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사드 환경평가 끝났잖아. 예, 예. 뭐 500분의 1, 300분의 1. 그렇죠. 기준치에. 기준치에. 예. 얘들은 뭐 그렇게 괴담 장사를 해. 그래도 원불교는 이럴 줄 알고 미리 야갔어. 원불교는 그 종단 이름으로 거기 가서 그 시위했잖아. 난 그래서 원불교 종단본부가 중국 공산당 안에 있는 줄 알았어. 나는 원불교의 중앙법당이 중국 공산당인 줄 알았어요. 중앙법당이 아니라 중앙일보하고 좀 관계가 있죠. 중앙일보? 그 어쨌거나 근데 원불교는 그래도 시위 그 명분이 뭐냐면 약은 거지. 그렇죠. 그 불교 성지 보호. 그렇죠. 나는 그 성주가 어떻게 성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불교 성지 보호. 아, 참 대단해. 어쨌거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진핑 구타 사건인데 윤석열에 의한 시진핑 구타 사건인데 이게 아니 진핑이 아재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다고 우리 윤 대통령이 이렇게 중국을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살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살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좀 계획을 갖춰서 가죠. 근데 저도 참 놀랐습니다. 네. 6월 7일에 나왔죠. 따끈따끈합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거의 미국만 하는 네. 국가안보 전략서가 나왔습니다. 코리아 국가안보 전략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독일도 요번에야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요? 우리보다 열흘 늦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17일. 그럼 이동 많네. 프랑스도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사뭇 굉장히 체계적이다. 예. 그리고, 이제는 계속 우리 윤 대통령, 윤 정부에서 이제 말하자면 지금 글로벌리즘은 퇴색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대외 전략,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으로서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서 네. 국가 전략서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 문건 뭐 용어, 표현 양식은 굉장히 이제 절제되고 또 이제 다소곳하고 얌전합니다. 또 포장도 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 내용의 그 체계와 구성을 보면은 굉장히 살벌해요. 아이, 조 교수님은 이렇게 딱 핵심을 이렇게 싹 피해서 점잖게 표현하는 게 있어. 아니, 그래서 결론부터 내리고 시작하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시정 잡배 용어로 모를게.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 특히 대한민국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네.
이 중국 옆구리에다가 칼을 푹푹 찌르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게 옆구리 칼 잘못 찌르면 죽어. 네. 간 같은 거 깨지면. 옆구리 칼 맞는다고 사는 거 아니야. 옆구리도 자수 나쁘면 죽어요, 그거. 맞아요. 거기다가 7월 달에는 리투아니아 빌리우스에서 이제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거기 이제 이 태평양 쪽에서는 우리랑 일본이랑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4개국이 초청받아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흘러가는 거 보면 이게 태평양 쪽에 뭔가 카나다, 미국까지 해갖고 한 6개국이 따로 기구를 만들 것 같아. 네, 나토랑 북대서양 기구랑 이렇게 그 대응되는. 예. 저 이러면 이제 중국은 이걸 나토 확장이라고 팔짝팔짝 뛰고 있잖아. 그렇죠. 예. 이거 중국 너무 도발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중국한테 우리 한번 쥐어 깨지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중국이 자기 마음 자기도 모르는 위험 상태가 됐어요.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해야 된다. 결론은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국 약 올리고 그냥 옆구리 푹푹 찌르고 다녀야 된다. 왜냐하면 예? 뭐 러시아도 그렇지만 중국이 뭐 핵이죠. 네. 문명과 세계를 향해서 지금 도발을 하고 이거는 어떤 방식이든지 제압 순치하고 이 견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명과 세계의 차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한반도 차원에서 북한 자유화와 자유통일을 중국을 넘어서 해야 돼요. 이제는. 중국을 넘어서야. 넘어서야 네, 북한 자유화나 자유통일이 되지. 중국 그거 싫어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건 이제 당장 우리가 윤석열 정부 내에서라도 한국의 주권에 대한 그 수호, 그다음에 사드 깔고 싶으면 까는 거고. 까는 거고. 우리가 국제 무대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싱하이민 같은 이상한 놈들이 왔다 갔다 하고. 부치다만 호떡같이 생긴 인간이. 네. 그래서 중국은 맞서야 돼요. 네. 대등하게. 그렇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네. 지금 우리만 또 그래서 되는 것도 지금 대만 문제도 있고 남중국해 이제 네. 뭐 지난번에 우리 변호사님이 4가지를 중국 그걸 해가지고 했는데 남중국해까지가 연결이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중국해 터지면 세트로 터져. 세트로 터지죠. 네, 대만, 한반도, 서해, 남중국해. 이거 세 개는 뭐 세트로 터져. 터지면. 그러니까 남중국해 국가들이 당당히 지어야죠. 필리핀에 대한 부분은 지금 뭐 미국 뭐 또 오키나와 연결된 일본 움직임이 벌써 가시화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쪽에 하이난부터 시작해서 중국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제 베트남 우리가 지원해 줘야죠. 잘하는 거다. 잘하는 거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당장 우리의 전략적인 이익하고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남중국해에서 중국 발을 묶어 놓으면 서해까지 뛰어와 갖고 우리 때리지 못하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 될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이제 정리를 하셨는데 그건 이제 다른 국가들하고 같이 하면서 했는데 좀 자세하게 코리아 국가 안보 전략 문건 그건 우리 백모 선생님이 쫙 해설해 주십시오. 네, 그 제가 20일 날 그러니까 3일 전에 했을 때 일단 이 안보 전략에 규정한 우리의 지금 안보 환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안보 환경이 전부 중국이 문제다 이 소리예요. 중국이라는 두 글자는 안 쓰는데 첫째가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그러니까 세계 구도 자체가 중국을 지금 제압 순치로 나섰다 이 소리거든. 그렇죠. 중국이 문제다. 두 번째가 북안보 협업의 고도화. 근데 고도화 시켜준 놈이 누구야? 북핵 미사일의 진짜 오너 뒷배 빠뜨롱은 중국이거든. 두 번째 변화도 이게 중국이 문제인 거라. 세 번째가 새로운 유형의 안보 위협, 기후 환경, 팬데믹, 사이버 이거 다 진원지가 중국 아니야 우리한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이 문제로다. 이렇게 그 국가 안보 전략이 중국을 딱 이렇게 핀포인팅을 안 하는데 그 행간을 딱 보면 중국 너희가 문제야 이렇게 선언한 거죠. 이 직접 나는 김태호 말만 들었지 아주 잘생겼구만 씨름꾼 같이. 국가안보 전략서는 듬직합니다. 3가지 안보 환경 변화에 주목합니다. 첫째 안보 환경 변화는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입니다. 두 번째 안보 환경 변화 요소는 북한 핵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안보 이슈의 부상입니다. 기후 환경 위기라든지 팬데믹이라든지 사이버 안보 위협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거에 이어서 이제 비전과 그 국가 안보의 3대 목표와 전략 기조를 딱 밝히는데 예, 예. 이게 들을만해요. 비전을 보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이러는데 자유, 평화, 번영을 우리 비전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예, 예. 중국 너희 방식 안 되겠다 이 소리잖아. 그렇지. 독일에 저런 거 없어. 없어요. 독일 국가 안보 전략은 뭘 같이 해. 뭘 같이 해. 그다음에 3대 목표를 가만히 보세요. 첫째, 국가 주권과 영토를 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증진한다. 중국이 너희 우리 건드리면 같이 죽어야겠다. 이 소리야 내 귀에는 그렇게 들려. 우리 조금 첫 번째 목표가. 이놈아 이런 생각이죠. 네. 두 번째가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면서 통일 미래를 준비한다. 제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 우리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체제로 굳건히 현상 유지를 지켜가면 중국과 북한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힘이 퍽 꺾이는 임계치가 온다. 그때 통일 노려볼 수 있다. 내 귀엔 그렇게 들려. 이 두 번째가. 미투. 예. 세 번째 뭐냐. 동아시아의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역할을 확대한다. 지금 한반도가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그렇죠. 유의미한 기여를 하겠다. 그 얘기는 뭐야. 야, 너희 대만 하면은 안 되겠고 남중국 하면 안 되겠다. 이 소리잖아. 오늘 베트남 우리 글쎄요. 한배 정상회담. 네. 다 의미가 그거겠죠. 예, 그러니까 이 3대 목표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중국을 겨냥하고 있어요, 이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전략 기조를 겉으로 보면 뭐 실용적 국익 실용 외교 그러니까 그렇게 들리는데 조금 이따 들어보세요. 저 김태호 저 안보실 차장인가 저 양반이? 제1차장. 예. 제1차장. 저 양반 하는 거 말 들어보면 국가 정체성과 가치관, 국가의 지향점을 명확히 해놓고 그 원칙 위에서 우리 동맹과 우리 파트너가 누구야 살펴본 다음에 예. 그 원칙에 부합하게 파트너와 동맹을 굳건히 해서 실익을 추구한다. 참 주체네. 참 주체라니까 참 주체. 주사 파들의 예. 망상 주체가 아니라. 예, 참 그래서 주체네. 이거는 이제 조금 이거 직접 한번 김태호 예. 결국 국가 가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대목이고요. 뒷부분 국익 실용 외교는 결국 실리 외교, 가치와 지향점을 확고히 한 뒤에 우방 그리고 가까운 나라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중점으로 글로벌 전방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해 나가겠다 하는 두 가지 이렇게 대목으로 나뉘어서 해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조 박사님께 여쭙고 싶은 말씀이 이런 한국의 국가안보 전략 이런 게 튀어나올 때는 올해 이제 6월 7일 날 그 전에 그게 어떻게 발생되어 왔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흔적들이 있어. 이게 이제 발생학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니올로지. 그래서 저는 가방끈이 짧잖아. 그 바닥도 아니고. 오늘 조 박사님을 모신 김에 이게 뭔가 흔적이 있을 텐데. 뭐 우리 백모 선생님이 북핵은 중핵이다. 뭐 북핵, 중핵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2022년 10월 아마 12일인가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그 국가 안전보장 안보 전략서를 내놨어요. 미국의 US 국가 안보 전략서. 그렇죠. 예, 그렇죠. 한 8개월 전에. 그거를 한국 외교안보 연구소, 뭐 외교안보 연구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외교안보 연구소 미주 그 연구부장이 그 김현욱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그 조용하면서 뛰어난 친구인데 그걸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내요. 그러니까 미국의 US 국가안보 전략 문건을 한국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서 평가서를 낸 건가? 그렇죠. 평가서를 낸 거죠. 근데 제목은 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서 분석. 네, 이건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거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정확히 이해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코리아 국가안보 전략서와 미국의 US 국가안보 전략이 얼마나 잘 싱크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선제적인 해분석이 있었고 잘 싱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US 국가안보 전략은 지금 우리가 부딪힌 과제들 점점점 해서 이제 쭉 하는데 문명과 세계의 차원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즉 중국을 순치하는 게 중요하고 가장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에요. 그다음에 북한 자유화 차원에서 중국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사인이 나와요. 그리고 대한민국 주권 차원에서 중국과 맞선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거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욱이라는 사람이 해석한 미국 국가 안보 전략서의 그 평가에는 지금 한국 국가 안보 전략에 담겨 있는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각을 세워가는 관점이 그 안에 녹아 있다. 녹아 있다는 거죠. 미리. 예, 미리 예고돼 있다 그 안에. 예, 그렇죠. 예. 이게 두 전략 보고서가 싱크된 거는 9군입니다. 네. 그리고 윤 정부의 코리아 국가안보 전략은 미국의 국가 세계 전략과 정확히 싱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 정부가 내놓은 한국의 국가안보 전략은 미국이 내놓은 US 국가안보 전략과 딱 맞물려 있다. 그러면서 싱크되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버전이 딱 또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미국 쪽에 미국의 US 국가안보 전략이 나온 게 작년 12월 12일이고 불과 5일이 지난 10월 12일이고 5일이 지난 10월 17일 날 이 국립외교안보연구원에서 그 김현욱 박사가 그걸 평가한 해석서가 나오고 그리고 그로부터 한 8개월 후에 미국 쪽의 US 국가안보 전략과 정확히 싱크되어 있는 한국 쪽의 코리아 국가안보 전략 문건이 튀어나왔다. 그렇죠. 자, 오케이. 그러면은 김현욱 박사의 그 미국 국가안보 전략 평가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한 세 가지 요소로 김 박사가 요약을 하는데 첫 번째가 모든 지금 세계 문명의 주요 문제는 진원지는 중국이다. 중국이 문제다. 중국이 문제다. 그게 첫 번째. 그걸 urgency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냉전 이후 지난 30년 동안의 글로벌리즘. 우리 백모 선생님이 주로 말씀하시는 타락 글로벌리즘이라는 것은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 저랑 비슷한 얘기네. 그러니까 탈냉전 시대의 종언. 그리고 그 미국 입장이 그렇다는 거지.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북한의 체제 문제,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 사실은 실제로는 그거 북한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 문제다라고 하는 걸 지적을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 백모 선생님은 바로 계속 이제 지적을 해왔지만 공식 사이드에서 중화반점 얘기했지. 그렇지. 북핵 중핵반점. 그게 이제 그런 거고 이 문제가 공식 외교안보연구원의 그 미국 분석 책임자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언론도 매체도 전문가들까지도 이 문제를 포커스를 맞춰서 깊이 파고들지를 못했어요. 나도 오늘 김현욱 박사라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어 사실. 그러니까